안녕하세요. 경제 읽어주는 남자 김호석입니다. 반갑습니다. OECD가 경고의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신흥국발 경제위기 오는가 하는 대질문이 던져졌습니다. 물론 OECD 경제전망 보고서가 발표됐을 때 제가 유튜브에서 즉시 분석을 해드리긴 했습니다만 거기 안에 담겨있는 또 심층적인 이야기들이 분명히 관측이 될 만하여서 여러분께 더 구체적으로 전달을 해드리기 위해서 오늘 이번 주 경제 읽어주는 남자를 주제로 꼽아봤습니다. OECD 경제전망 보고서의 이 배경 사진이 이렇게 험난한 파도가 일고 있는 이 배의 항해 과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경제전망 보고서의 부제가 굉장히 눈길을 끄는데요. Steering through uncertainty. 굉장히 가득한 이 불확실성 속에서 뚫고 운전을 해야만 하는 이 조타수의 심정을 그린 그 보고서의 모습이지 않나 생각됩니다. 저도 매년 경제전망서를 발간하고 있지만 OECD가 발간한 이 경제전망 보고서에 오늘은 한번 주목을 해보면서 결국 세계 경제가 어떤 험난한 여정에 놓여 있나 진단을 해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더군다나 이 OECD 경제전망서의 의미는 트럼프 2기가 시작된 이래로 첫 번째 국제기구의 보고서, IMF, 월드뱅크, OECD 3대 국제기구 중에 첫 번째 경제전망 보고서이기 때문에 이 OECD 국제기구는 어떤 미래를 진단하고 있는지 명확하게 진단하지 않을 수가 없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하나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도 보여드렸습니다만 AI가 이렇게 그림을 조타수의 모습을 핸섬하게 표현을 해줬습니다. 근데 이 환경이 어때요? 엄청나게 파도를 쳐요. 이 조타수는 어떻습니까? 어떻게 항해를 해야 될지 앞이 깜깜한 거예요. 앞이. 그게 바로 불확실성인 거죠. 앞이 깜깜해졌다라는 뜻이죠. 실제 OECD는 이렇게 보고서를 통해 2018, 19년에도 불확실성이 고조됐었던 소위 트럼프발 관세 전쟁이 펼쳐졌었을 때 엄청나게 불안감이 고조됐었던 그 국면이 있었는데 지금은 더 고조되고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관세 전쟁의 불확실성이 최고조에 이르고 있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어떤 부분에 걸쳐서 불확실성이 더 많이 진전될까 보시는 것처럼 세계 모든 교역 품목에 있어서 수출 품목들을 한번 나열해 보겠습니다.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 기계류, 그죠? 그리고 석유화학 제품, 전자제품, 그죠? 그 밖에 메탈, 철강, 알루미늄 다 포함입니다. chemicals, 화학 제품, 농수산품, 그죠? food, 식료품, 여러 부문에 걸쳐서 기존 이 관세 전쟁이 없었을 거라고 한다면 0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죠? 충격이. 그 베이스 시나리오에서 이렇게 최대 3.0% 마이너스 혹은 2.6% 마이너스. 생각했던 것보다 이 관세 전쟁이 세계 교역을 중단시킨다, 단절시킨다 라고 전망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고 더군다나 멕시코나 캐나다나 이 주요국들에 대해서 관세가 10% 부과될 경우 이렇게 경제를 부정적으로 자극한다. 미국도 예외일 수 없다. 이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특히 OECD 경제전망 보고에서 이런 보고서상의 문구를 그대로 제가 가지고 왔는데요. 이 문구를 한번 읽어드리면 Further Trade Fragmentation, 더 무역전쟁으로 인한 Fragmentation, 분절화. 이 나라가 이 나라랑 무역전쟁하면 이 나라와 이 나라는 분절화되는 거예요. 글로벌화가 아니라 Further Trade Fragmentation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고 그것이 결국 뭐 한다? harm, 해를 끼친다. 어디에? Global Growth Prospect, 글로벌 경제 성장 경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라고 OECD도 진단하고 있습니다. 실제 선진국이나 신흥국이나 할 것 없이 소비자 심리가 많이 얼어붙었어요. 소비자 신뢰지수가 많이 떨어졌습니다.
이렇게 떨어지고 있는 국면은 역시 관세 전쟁의 위협, 이것이 소비자들에게 관측되고 있기 때문이죠. 혹여나 물가를 자극하지 않을까? 부품 공급에 차단이 있는 거 아닐까? 이러다가 경제 위기 오는 거 아닐까? 하는 불확실성을 더 가져오는 거죠. 그래서 OECD는 이렇게 전망치를 발표했습니다. 2025년 경제 전망치가 세계 경제 3.3% 성장할 것으로 기존에 전망했었는데 이번에 3.1%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2026년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치도 3.3%로 전망했다가 3.0%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지금의 이 관세 전쟁의 영향이 25년에만 미치는 게 아니라 26년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다 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향후 어떻게 전개될까인데, 보시는 것처럼 빨강색 선은 2024년 12월에 전망했던 흐름이에요. 근데 세계 경제가 지금에 이르러서는 이렇게 파랑색처럼 전개된다, 움푹 패인다. 이게 관세 전쟁의 영향인 거죠. 충격인 거죠. 근데 만약에 이 관세 시나리오가 지금 우리가 예상하는 것보다는 살짝 낮게 전개된다면, 이게 과중한 관세 전쟁이 아니라 그냥 경감된 관세 전쟁이 펼쳐진다면 초록색처럼 전개될 수도 있다. 어쨌든 이게 관세 전쟁이 세계 경제 성장 추세에 미치는 영향이라고 이 차이값을 계산하면 도움이 되겠죠. 세계 경제, 그러면 정말 경제 위기 옵니까?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경제 위기로 현재로서는 진단하면 안 된다. 보시는 것처럼 세계 경제가 3.2, 3.1, 3.0%, 그러니까 세계 경제의 평년 성장률 대략 3.67%를 밑도는 국면이 계속된다. 저성장 고착화되는 거예요. 2020년 팬데믹 경제 위기 왔었던 그때랑은 모습이 다르죠. 제가 누누이 보여드리고 강조하고 있습니다만 자료를 보시는 것처럼 G20 국가 혹은 월드 세계 경제 성장률이 작년보단 올해가 둔화되고 또 올해보다 내년이 둔화되는 저성장 고착화로 전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OECD가 뭐라고 기조적으로 문구상에 발표를 했습니까? Global growth is projected to moderate. 그러니까 세계 경제가 그냥 moderate한, 그러니까 호황도 아니지만 그렇다고 리세션도 아니지만 그냥 중립적인 흐름,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OECD는 너무 극단적으로 표현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의견을 가질 만큼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그냥 세계 경제가 그냥 지지부진하다 이런 느낌인 거예요. 좀 나쁘게 표현하더라도. 딱히 성장하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경제 위기도 아니지만 뭐 이렇게 저성장 고착화된다라는 흐름인 거예요. 제가 그동안 이야기했던 저성장 고착화로 OECD는 전망하고 있습니다. 근데 보시는 것처럼 이 관세의 경제적 충격이 과연 어디로 집중될까? 왜 신흥국발 경제 위기 올까라는 그 굉장히 중요한 질문을 던졌을까? 한번 보겠습니다. 멕시코 같은 경우 Economic Policy Uncertainty, 그러니까 경제 정책의 방향성이 갈피를 못 잡아요. 불확실성이 너무나 고조돼요. 캐나다도 마찬가지예요. 독일도 마찬가지고요. 미국도 그렇고 인도도 그렇고요. 종전보다 훨씬 더 경제 정책에 대한 불확실성이 고조되고 있는 국면인 거 맞습니다. 특히 어디를 중심으로? 멕시코를 중심으로 말이죠. 왜 그럴까요? 보시는 것처럼 멕시코는 빨강색, 유독 미국에 대한 의존도가 높았어요. 워낙 GDP 대비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절대적으로 높은데 멕시코가 35%잖아요. 한국도 35%예요. 그러나 멕시코는 절대적으로 미국에 의존하고 있는 거예요. 캐나다도 절대적으로 미국에 의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나라들은 관세 전쟁에 더 큰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 한국 같은 나라는 무역 의존도가 절대적으로 높은 나라 중에 하나인데, 그죠? 멕시코보다 조금 더 높죠. 근데 미국에 대한 의존도는 상대적으로 낮은 거예요. 캐나다와 멕시코에 비하면. 그러나 캐나다와 멕시코가 극단적인 것이지 캐나다와 멕시코를 제외하면 우리나라만큼 미국에 의존적인 나라가 현재 없는 거예요. 또 미중 패권 전쟁이 전개되는데 미국이 중국에 대해서 높은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역시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보세요. 우리나라만큼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나라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미국과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같이 생각해 본다면, 또 캐나다와 멕시코에 대한 의존도까지 같이 더해 본다면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이 관세의 경제적 충격이 상당 부분 작용될 수 있겠다라고 가정하는 게 맞지 않을까요? 바로 그겁니다. 자, 그러면 이 관세 전쟁의 충격, 결국 캐나다와 멕시코에 대한 조정폭이 절대적으로 높습니다. 보세요. 캐나다는 종전 전망치가 1.2%였어요. 근데 이번에는 전망치가 마이너스 1.3%예요. 2.5%나 하향 조정했습니다. 또 캐나다는요, 종전 전망치가 2.0이었어요. 올해 수정 전망한 게 0.7%예요. 조정폭이 1.3%나 하향 조정했습니다. 그러니까 멕시코와 캐나다의 경제적 충격이 집중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어서 어떤 나라가 집중된다? 안타깝지만 한국이다. 한국도 종전 전망치가 2.1이고 이번 전망치가 1.5니까 0.6%포인트나 하향 조정한 겁니다. 굉장히 강한 하향 조정인 거죠. 관세 전쟁의 충격, 경제적 충격이 멕시코, 캐나다, 한국 순으로 작용할 것이다 라는 전망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까지는 OECD라는 국제기구의 성격상 OECD 회원국들을 집중적으로 분석하고 또 G20 국가들을 집중적으로 분석하는 경향이 있어요. 방금 보여드렸던 이런 자료들 있죠. 이런 자료들, 또 이런 자료들 다 G20 국가들이에요. 그런데 이 G20 국가는 나름 경제 규모도 큰 나라들이잖아요. 선진국 범주에 있는 나라들이잖아요. OECD 회원국들이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고 관세 전쟁의 어떤 스피로버 이펙트, 어떤 영향으로 인해서 특히 불안하게 전개될 나라들은 멕시코와 같은 신흥국뿐만 아니라 그 밖에 다른 신흥국들 없을까? 우리는 들여다봐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다른 자료를 가지고 확인해 봤더니 GDP 대비 수출 비중이 절대적으로 높은 나라들 나열해 보니까 베트남, 말년, 헝가리, 체코 이런 나라들입니다. 이런 나라들이 유독 GDP 대비 수출 비중이 높아요. 한국도 34%로 굉장히 높은 나라인데 우리 한국과는 비교가 안 될 만큼 높은 나라들이 있습니다. 다 대부분 뭐예요? 신흥국들입니다. 자, 그러면 이 신흥국들이 유독 미국과의 관세율 차이가 얼마나 나나 본 겁니다. 왜요? 미국은 뭐 한다고 했습니까? 상호 관세를 도입하겠다. 보편 관세를 도입하겠다. 이런 표현들 계속 했잖아요. 그러면 상호 관세가 도입된다면 인도가 미국에 대해서 관세를 예를 들어서 13% 부과하고 있으면 미국도 인도에 대해서 13% 동등한 관세를 부과할 거야. 터키가 미국에 대해서 12% 관세를 부과하고 있으면 미국도 터키에 대해서 12% 동등한 관세를 부과할 거야. 이게 상호 관세의 개념이잖아요. 그러면 미국과 이 관세율의 격차를 보면 인도가 유독 커요. 터키가 유독 커요. 브라질, 아르헨티나, 태국, 베트남, 남아공 이런 나라들이 유독 커요. 그러면 이 격차만큼 제로화되는 경로, 관세를 추가 부과하게 될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인도에 대해서, 터키에 대해서, 또 아르헨티나, 태국, 베트남에 대해서 추가 관세 보복 조치를 단행할 것이다 라고 만약에 가정을 해본다면 그러면 관세의 경제적 충격은 이런 신흥국에게 오겠구나. 그러면 생각해보면 다시 보시는 것처럼 GDP 대비 수출 비중이 높은 나라들, 그런 나라들 중에 관세율 격차가 많이 나는 나라들, 이런 나라들은 유독 트럼프의 상호 관세 보복 조치로 인해서 상당 부분 GDP의 손실이 있겠고 경제적 충격이 찾아올 수밖에 없지 않을까 그림을 그려볼 수 있는데,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신흥국들의 채권 혹은 대출 만기가 크게 도래하고 있습니다. 25년 도래할 채권 만기, 대출 만기가 굉장히 큰 폭이에요. 자국 통화 채권 대출도 있지만 외화, 주로 달러화 표기 채권과 대출도 많습니다. 이런 규모가 돌아오는데 그러면 결과적으로 관세 전쟁으로 인해서 이런 수출 의존도가 높은 신흥국에 대해 관세를 높게 부과하는 과정에서 기업들은 수출길이 막히고 그러면
도래하는 채권을 변제할 능력이 없어요. 이게 뭐죠? 위기죠. 이런 게 위기죠. 이런 위기가 올 수도 있다라는 것을 진단하는 것이고, 신흥국발 경제 위기가 관측이 된다, 이런 시나리오대로 간다면, 그렇죠? 간다면 말이죠. 가지 않도록 방어를 해야 될 텐데 말이죠. 그런 부분들을 우리는 예의주시해야 됩니다. 특히 이 관세 전쟁이 세계 통화 정책의 전환에 제동을 걸고 있지 않습니까? 물가 상승률 전망치를 보세요. 기존 2024년 12월 OECD의 전망은 빨간색처럼 디스인플레이션 현상이 전개될 거라고 전망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번 수정 전망은 아마도 25년 연내에는 조금 우당탕탕할 거야. 스티키한 인플레이션, 끈적끈적 물가가 잘 안 잡힐 거야. 결론적으로 26년까지는 같은 경로로 다시 찾아오겠지만, 우회해서 다시 돌아오겠지만, 그만큼 25년, 26년 초까지는 이 G20 국가들이 그동안 계획했었던 통화정책의 경로에서 이탈하는 거예요. 잠깐 금리 인하를 추가적으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물가를 일시적으로라도 자극할 수 있으니까 말이죠. 그러면 보시는 것처럼 세계 주요국들은 어떤 결정을 합니까? 금리 인하를 멈추는 거죠. 가장 대표적인 나라가 미국이죠. 2024년에는 금리 인하를 단행했는데 2025년에는 금리 인하 없다, 금리 인하 중단설에 동의를 하고 있는 겁니다. OECD는. 세계 주요국들도 마찬가지예요. 유로존 금리 인하를 적극적으로 해왔지만 지금부터는 추가 금리 인하를 단행하기가 좀 어렵지 않느냐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 거예요. 통화정책 전환에 제동을 거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기는 도래되고 통화정책 전환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 높은 금리로 또 대출을 상환하고 하는 일이 벌어지니까 기업들은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이렇게 신흥국발 만약에 안 좋은 경로를 가정해 보는 거예요. 몇몇 신흥국들이 만약에 경제 위기 상황에 놓이면, 굉장히 유명한 표현인데 멕시코발 경제 위기, 그걸 뭐라고 합니까? 테킬라 이펙트라고 합니다. 데킬라가 뭡니까? 이 선인장에서 추출한 추출물을 가지고 술을 만든 멕시코 전통술 아니겠습니까? 우리나라는 막걸리나 소주가 있듯이, 그죠? 멕시코에는 데킬라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데킬라 경제 위기가 찾아오니까, 그러니까 멕시코죠. 멕시코 경제 위기가 찾아오니까, 혹은 그 밖에 다른 신흥국들의 경제 위기가 찾아오니까, 그 경제 위기가 마치 술에 취해서 다른 옆에 사람으로 전이 되듯, 취기가 옆에 사람으로 전이 되듯, 그 경제 위기가 다른 나라들로 전이 되는 효과가 있을 수 있다. 테킬라 이펙트죠. 비슷한 사태가 IMF 외환위기, 아시아 외환위기, 한 나라에서 경제 위기가 발생하니까 다른 나라들로 경제 위기가 전이되는 일이 있을 수 있죠. 그럼 정말 이런 경제 불안, 금융 불안, 이런 것들이 다른 나라들로 전이되는지, 실제 이런 나라들이 경제 위기에 놓이게 되는지, 많은 기업들이, 정부가 부채 상환 능력이 떨어지게 되는지, 이런 것들을 지켜보시고, 그런 경제 위기나 이런 것들이 있을지 먼저 보시고, 있다면 그것이 결과적으로 다른 옆에 나라들로 전이 되는지, 그렇게 된다면 많은 분들이 걱정하는 세계 경제 위기 올 수도 있는 겁니다. 없다고 가정할 수는 없는 거죠. 지금으로서는 경기가 저성장 고착화되는 것으로 전제하겠지만, 이런 몇몇 신흥국들이 하나하나 쓰러지게 되면 경제 위기, 세계 경제 위기급으로도 전개될 수 있겠다. 그런 부분들에 대한 고찰이 필요하고, 우리는 그것을 예의주시해야 되겠다라는 OECD의 엄중한 경고였습니다. 끝으로 제가 홍보 말씀드리면, 제가 오피셜 클럽을 이미 런칭했고, 유튜브 영상뿐만 아니라 매일 여러분들과 모닝 뉴스 전달해드리고, 뭐 글로써도 여러분들과 공유하고, 제가 TV 출연하는 그런 것들도 많이 공유해드리죠. 또 매주 여러분들과 줌 수업을 진행하면서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그 질의에 대해서 즉문즉답해드리는 그런 알찬 시간도 갖고 있습니다. 또 매월 한 차례씩 오프라인 현장에서 모여서 한 주제를 가지고 딥하게 들어가서 분석해드리는 월간 특강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오피셜 클럽에 참여하기를 원하신다면, 제가 이름하여
김광석의 경제하숙집에 참여하기를 원하신다면 이렇게 흔들리는 경제 속에서 내가 좀 흔들리지 않는 의사결정을 내리고 싶다 하시는데 제가 조금 더 가까이 다가가서 도움을 드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관심 갖고 찾아오시길 원하신다면 이 댓글 중에 상단에 있는 고정 댓글을 확인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 이번 주 경제 읽어주는 남자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